두성은 어느 흐린 오후의 산길을 따라 스카프를 손에 쥐고 산을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돌계단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 크기는 작고 발끝이 안쪽으로 약간 모여 있는 걸 보니 여자 걸음입니다. 그리고 익숙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은하야. 하지만 뒤이어 쿵 하고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서 보니 검은 그림자가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뛰다시피 따라갔지만 그림자는 금세 안개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로 앞에서 생각에 젖어 있는데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옛날 우체국에서 쓰던 누런 종이, 글씨는 떨리는 듯 가늘었지만 분명히 제가 알던 그 필체였습니다. 두성 씨에게 미안합니다. 오래전 떠날 때 꼭 당신을 다시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미안합니다. 은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데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더군요. 또 미안합니다. 그 말에는 수십 년의 이야기가 묻혀 있는 듯 했습니다. 편지 뒤쪽을 펼치자 흙 묻은 작은 쪽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아직 산에 있다면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처음 손을 맞잡았던 그 소나무 아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쪽지 끝에는 희미한 병원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 좋은대 병원 신장내과. 감정에 훅 은하가 아픈 건가? 저는 은하가 저를 떠났던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평생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 때문에 말없이 떠났을 가능성이 점점 선명해진 것입니다. 제 가슴 속에 있었던 40년 묵은 오해가 삐걱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란 늘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을 뒤집는 건 언제나 그 조용한 진실이지요. 새벽에 폭우가 쏟아지는 산에 스카프와 편지를 들고 저는 소나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는 질퍽했고 비는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오늘 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위험했습니다. 비에 젖은 돌길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일어나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사이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흰색 우비, 작은 체구. 그 사람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성 씨,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40년 전 그 울음 섞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은하야? 그녀는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은하는 제 옆에서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했어요. 왜였노? 도시 병원에서 큰 수술 받아야 했어요. 다시 내려올 수 있을지 장담 못했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갔어야지. 그런데 그땐 당신이 너무 빛나 보였어요. 산을 지키고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제가 그런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겁났어요. 저는 눈물이 비에 섞여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산에 왔어요. 오두막 근처까지 갔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돌아갔어요. 왜 이제야?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그녀의 손목에는 병원용 인식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기 신부전 치료가 더는 안 된대요. 세상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폭우 속에 군청 직원인 대수가 산을 올라왔습니다. 제가 넘어졌다는 걸 알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어르신,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어느 곳입니까? 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은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오랜 친구예요. 아주 오래된. 구급차가 산 아래서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 내려갔습니다. 은하는 들것에 실리면서도 제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성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가지 마라, 은하야, 가지 마라.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너무 맑았습니다. 이번엔 다시 떠나게 둘 수 없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산은 많은 걸 감추지만 결국 가장 깊은 진실은 사람의 눈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며칠 후 저는 목발을 짚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두성 씨. 와 기다렸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두성 씨, 이젠 제 걱정 말아요. 당신은 산에서 계속 살아야죠. 같이 가면 안 되나? 전 이제 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돌아오려 했는데 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은 돌아왔어요. 그걸로 됐어요. 며칠 뒤 산에 큰 산불 경보가 났습니다. 실제 불은 아니었지만 주민 대피 훈련 때문에 산길이 통제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산도 사람도 언제든 잃을 수 있는 거구나. 은하와의 마지막 날, 저는 스카프를 그녀에게 다시 건넸습니다. 이거 40년 동안 내 마음 붙잡고 있던 거다. 두성 씨 고마워요.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 내려놓아요. 저도 이제 편하게 가야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제 손을 놓아주는 중이라는 것을. 은하가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날, 그녀는 제 귀에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두성 씨, 산에 피는 그 작은 하얀 꽃 있죠? 그거 제일 좋아했어요. 내년에도 피겠죠?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핀다. 은하야, 꼭 핀다. 그녀는 미소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대수가 은하의 짐을 정리하러 오두막에 함께 갔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들려온 목소리. 두성 씨, 혹시 제가 먼저 가더라도 제 마음은 산에 남을 겁니다. 당신이 사는 그 산이 제겐 첫사랑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마침내 놓아주는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랑은 완성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도 저는 산에서 살아갑니다. 은하는 떠났지만 이상하게요. 아침 바람이 불면 옆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스카프는 그녀와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제 두 손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덜읍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흐릅니다. 이젠 그 노래 끝까지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이 참 잔인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산을 내려오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마을에서 작은 일자리라도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며 살아보려고요. 은하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며 살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